새벽 5시 부엌 바닥에 쓰러진 65세 어머니. 119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말기 위암 사기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이미 진단받으셨더군요. 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방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오늘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애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민호 결혼식만 보면 된다. 오늘 또 피를 토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수진이가 반찬이 맛없다고 했다. 미안해, 딸아. 그리고 결혼식 당일 산소호흡기를 단 어머니가 병원에서 결혼식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3개월 동안 혼자 아파하시면서도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결혼 준비가 망가질까 봐서요. 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의 마지막 거짓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려는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제는 이 통증도 익숙해져야 하는 걸까요? 침대 옆 서랍을 조용히 열어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물도 없이 그냥 삼켰어요. 남편 철수가 깰까봐 소리를 죽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 민호의 군 제대 사진, 온 가족이 함께 간 제주도 여행 사진. 다들 이렇게 잘 컸는데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쌀을 씻으려고 손을 뻗는데 손가락이 자꾸 떨렸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리자. 아직은 아니야.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담았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진통제가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걸까요? 배를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정장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채였습니다. 응, 밥 거의 다 됐어. 엄마, 요즘 반찬이 왜 이래요? 이 된장찌개 어제도 먹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끓인 찌개를 데운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냥 먹을게요. 수진이는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에 밥을 담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할까?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응, 엄마는 좀 이따 먹을게. 입맛이 없어서. 요즘 맨날 입맛 없다고 하시네.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하겠지. 남편 철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등산 갔다 올까 생각 중이야. 아침부터 등산이요? 요즘 매일 나가시네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멋쩍게 웃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울 때가 오히려 편했어요. 아플 때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막내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엄마, 아침 준비됐어요? 응, 여기 앉아. 민호는 식탁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약혼녀 지은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라. 아버지가 타이르듯 말했지만 민호는 대충 듣는 척만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는 민호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에요. 제 막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제발 그때까지만. 식탁 위에는 저의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게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부엌 한쪽에 기대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이 다시 조금씩 밀려왔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해선 안 됐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안 드세요? 살도 빠진 것 같은데. 수진이가 불현듯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옛날만큼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도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건강검진 지난 3개월 전 병원에서 받은 그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말기 위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승진을 앞두고 있고 민호는 결혼 준비로 바쁜데 제 병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 출근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도 밥 좀 드세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고 이어서 민호와 철수도 각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도 갈게요. 오늘 저녁에는 지은이랑 청첩장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민호가 볼에 뽀뽀를 하고 나가려는데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응?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다시 삼켜졌어요. 가족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진통제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무뎌질 뿐이었죠.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오늘 날짜에 펜을 댔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오늘도 아이들은 몰랐다. 다행이다. 민호 결혼식까지 딱 한 달.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수진이가 반찬 타령을 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너희가 걱정할까봐.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도 저 하늘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하루 두 알에서 네 알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옆에서 남편 철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입을 막고 세면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구역질이 나오면서 뭔가가 함께 올라왔어요.
세면대를 내려다보니 붉은 핏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손이 떨려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틀어 재빨리 씻어내고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창백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세면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진정이 되자 다시 방으로 돌아가 진통제를 꺼냈어요. 손에 쥔 약통을 보니 벌써 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약국 가야겠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며칠 전 반찬 타령을 들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칼을 놓고 싱크대에 기대섰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눈을 감고 기다렸더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7시 수진이가 제일 먼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뭐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아, 수진이는 식탁에 앉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네. 밤새 보고서 작성하느라. 수진이의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밥을 퍼서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엄마는 집에만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아, 아니, 죄송해요.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만 있다고. 맞아, 나는 집에만 있지. 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제가 병원을 오가며 통증을 참으며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얼마나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요. 민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혼녀 지은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밥 먹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은의 말에 민호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서둘러 밥을 덮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식사 중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이 있는데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 맞다. 지은이 민호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요즘 자꾸 이런 식이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통증과 약 때문인지 머리가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아랫배가 또 쑤시기 시작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호와 지은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이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나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원래 좀 무뚝뚝하신 편이야. 아니야, 뭔가 달라. 날 환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지은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하지만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멈췄습니다. 내가 지은이한테 상처를 주고 있구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웃어줄 수도 다정하게 대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또 먹을까 하다가 참았어요. 너무 자주 먹으면 효과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박영순 환자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료 예약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예정이오니 꼭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지은이의 드레스 피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구나.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엄마, 저녁은 뭐 해주셨어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있어. 오늘 야근해야 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먹을게요. 또 야근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몰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집에만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승진 못하면 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어요. 수진아, 엄마가 무슨 말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해요. 수진이가 가방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고 깜빡깜빡 하시고 얼굴도 안 좋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 정말요? 그럼 왜 그러세요? 민호 결혼 준비하는 거 부담되세요? 아니면 지은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팀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다시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수진이가 나가고 다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창백하고 수척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랐던 게 오히려 이상하지. 갑자기 또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변기 위로 몸을 숙였어요. 구토와 함께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서 입을 헹궜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눈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민호 결혼식까지는 꼭 버텨야 해. 내가 쓰러지면 다 망가져. 조금만 더 참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 지은이한테 상처를 줬다. 미안해, 얘야. 시어머니가 너를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웃을 힘이 없을 뿐이야. 수진이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저 아이도 참 고생이 많다. 엄마가 건강했다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또 피를 토했다. 양이 많아졌다. 이러다 정말 결혼식 전에. 그 뒤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텨낼 수 있을까요? 화요일 아침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은이의 드레스 피팅에 못 가는 것도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주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결과가 좋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접수를 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는 남편과 함께 와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저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면 진실을 숨길 수 없잖아요. 박영순 환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다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박영순 환자님 앉으세요.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전이가 더 진행되었고 복수도 차기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길게 봐야 2개월입니다. 환자님,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안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님,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항암하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알게 돼요. 가족분들이 모르신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알려줄 생각도 없어요. 환자님, 그건 선생님, 제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 결혼식만 보면 됩니다. 그 후에는 상관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통증 조절은 하셔야 해요. 진통제 처방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환자님, 2개월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 말씀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2개월, 아들 결혼식까지 딱 한 달인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엄마 친구 만나러 나왔어. 아, 그러셨구나. 엄마, 아까 드레스 피팅 끝났는데 지은이가 엄마 안 오신 거 되게 서운해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엄마, 요즘 계속 몸 안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잖니. 그래도 한번 검진 받아보세요. 아빠랑 같이 종합 검진이라도 받으시고. 알았어, 알았어. 민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등산 갔고 수진이는 회사, 민호도 일하러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어요. 2024년 11월 5일. 오늘 병원에서 2개월이라고 했다. 민호 결혼식까지 한 달인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걸 써야 했어요. 수진아. 첫 글자를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이 글을 쓰는 건 너희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남기고 싶어서야. 수진아, 너는 정말 엄마 자랑이야.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동생들 잘 챙기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써야 했어요. 엄마가 요즘 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해. 반찬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너 힘든 거 물어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엄마가 아파서 그래. 많이 아파. 하지만 너한테 말하면 너희 인생이 망가질까봐 말 못했어. 수진아, 엄마 없어도 잘 살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승진 못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해, 딸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호야. 막내 아들의 이름을 쓰니 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막내 아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순했어. 밤에 잘 울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지은이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지은이한테 잘 못해줘서 며느리가 되는 아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펴주고 몸이 아파서 웃을 힘이 없었어. 지은이한테 전해줘. 시어머니가 널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랬다고. 결혼식 때 엄마가 꼭 갈게. 약속해. 우리 아들 웃는 모습 꼭 보고 싶어.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이 잘 만났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쓰는 편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네요. 당신 사업 망했을 때도, 돈 없어서 힘들었을 때도,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을 때도 함께였잖아요. 고마웠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아파서. 하지만 당신이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내가 떠나도 잘 살아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슬퍼하지 마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엄마가 안 해주세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해서. 미안해.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시고. 수진아, 엄마가. 됐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참아.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밤 11시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습니다. 의사가 하루 4알까지라고 했는데 벌써 6알째였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민호야. 나도 그래.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하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지 않아? 수진이가 민호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얼굴도 이상하고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아니야, 말씀 안 하실 거야. 계속 괜찮다고만 하시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고 있구나. 그래, 알았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어쨌든 결혼식까지는 한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엄마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하면 너희 인생이 망가져. 엄마가 참을게. 조금만 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30년 넘게 아이들 키우면서 더한 것도 견뎠잖아. 이번에도 견딜 수 있어. 반드시 견뎌낼 거야. 민호 결혼식 때 웃는 얼굴로 축복해 줄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힘은 빠져나가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텨야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목요일 오후 병원 약국에서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오랜 친구 경이었습니다. 경이야? 너 여기는 왜? 나 남편 약 타러 왔어. 근데 너는? 어디 아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까요? 아, 나 그냥 소화제 타러. 하지만 경이는 제 손에 든 처방전을 봤어요. 제가 미처 감추기도 전에요. 진통제? 그것도 이렇게 센 거? 영순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거짓말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봤는데. 내 표정 보면 알아. 경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영순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어디 아픈 거지? 저는 경이의 얼굴을 보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거든요. 경이야,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커피숍 가자. 여기서 얘기하기 그래. 경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병원 1층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경이가 말했어요.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암이야. 말기. 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말기라고?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의사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대. 영순아. 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군데.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어?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알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아무도 몰라. 뭐? 가족들이 몰라? 영순아, 미쳤어? 경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경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수진이랑 민호한테 말해야지. 안 돼. 수진이는 승진 앞두고 있고 민호는 다음 달에 결혼식이야. 내가 말하면 다 망가져.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죽어가는데 승진이 뭐가 중요하고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경이야. 안 돼. 나 못 참아. 내가 수진이한테 전화할 거야. 경이가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제가 그 손을 막았습니다. 안 돼. 제발 경이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영순아, 너 정신 나갔어? 가족이 알아야지. 제발. 민호 결혼식만 보면 돼.
딱 한 달만. 그 후에는 말할게. 한 달? 의사가 2개월이라고 했다며? 그것도 장담 못한다고 했잖아. 경희는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영순아, 제발 정신 차려. 애들한테 말해. 지금이라도. 안 돼. 절대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희야, 너도 애 키워봐서 알잖아. 엄마는 자식들 인생 망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나 하나 참으면 애들 인생은 계속되잖아. 그게 무슨. 제발 내 부탁 들어줘. 한 달만. 민호 결혼식만 보게 해줘. 경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너 혼자 아파하지 마. 힘들 때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같이 있어줄게. 경희야. 그리고 통증 너무 심하면 병원 가. 약속해. 알았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우정이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경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순아, 나야. 경희야? 왜 왔어? 너 혼자 있다며. 같이 점심이나 먹으려고. 경희는 음식을 잔뜩 들고 왔어요. 삼계탕, 나물, 과일까지.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새벽부터 했지. 너 요즘 제대로 못 먹잖아. 기력이라도 붙여야지. 경희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경희야. 뭘,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 함께 점심을 먹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나 점심 먹으러.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친구 경희예요. 수진이죠?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크다니.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경희 이모가 음식 해왔어. 같이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저 회사로 가서 먹을게요. 수진이가 가방을 챙기려는데 경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할 말이 있는데. 네. 요즘 어머니 건강 좀 어때?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좀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친구분이 왜 참견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아, 제가 급하게 말렸지만 늦었어요. 저도 바쁘거든요. 엄마 건강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실례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해, 경희야.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아.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 봐.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가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던데? 응. 요즘 자꾸 물어봐. 근데 계속 괜찮다고만 했어. 영순아, 지금이라도. 안 돼. 약속했잖아.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낮에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경희 이모.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그분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제 건강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수진아, 그냥 엄마 친구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엄마,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 있어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하세요? 왜 친구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절 걱정하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근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엄마 딸이잖아요. 수진아,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엄마 괜찮아.
수진이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딸아.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밤이 되자 경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순아,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내일 또 갈게. 혼자 아파하지 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경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경희는 자꾸 걱정하며 찾아왔고 가족들은 그런 경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3주 앞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통증이 더 심했어요. 진통제를 6알이나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배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아침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으려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쌀통을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쌀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무릎을 꿇고 쌀을 주우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야 했습니다. 물을 끓여야 했어요. 밥을 해야 했고 찌개를 끓여야 했습니다. 일어나야 해. 애들이 곧 일어날 텐데. 손을 뻗어 싱크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미안해. 민호야. 결혼식 못 볼 것 같아. 엄마, 엄마.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득하게. 119요. 빨리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환자분 혈압 많이 떨어졌습니다. 맥박 약해요. 링거 연결하고 산소 투여하세요. 응급구조사들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가끔 눈을 뜨면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검사를 하고 링거를 꽂고 온갖 기계들을 연결했습니다. 보호자분 나와 계세요. 담당 의사가 수진이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CT 결과 말기 위암으로 보이고 복수도 상당히 찼습니다. 말기 위암이요? 수진이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차트를 확인해 보니 3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3개월 전에요? 네. 그런데 항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셨는지. 의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족분들은 뭐 하신 겁니까? 환자가 말기암인데 치료도 안 받고
이렇게 방치되도록. 저희는 몰랐어요.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요? 환자분 상태를 보면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저희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을 입원시키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이요? 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통증 완화 치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오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병실 창가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3개월이나 혼자 아팠다면서요? 왜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뭐요?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너무 화나요. 엄마 혼자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는 엄마한테 짜증만 내고. 저 정말 미치겠어요. 수진이는 울며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민호가 왔습니다. 지은과 함께였어요. 엄마. 민호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이. 아니야,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그들이 돌아간 후 수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 방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읽었어요. 수진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오늘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애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월 2일. 수진이가 오늘 반찬이 맛없다고 했다. 내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미안해, 딸아. 눈물이 뚝뚝 일기장에 떨어졌어요. 5월 17일. 민호가 결혼한다. 기쁘다. 그 결혼식만 볼 수 있다면 그것만 소원이다. 8월 30일. 오늘 또 피를 토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애들 앞에서는 참아야 한다. 수진이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엄마, 왜요? 왜 이렇게 혼자 아팠어요? 수진아, 제가 그렇게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가 아픈 것도 몰랐어요.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수진이는 제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바쁘다고, 제가 힘들다고.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야. 너희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아픈데 무슨 인생이 중요해요. 수진아, 엄마는. 됐어요. 이제 말 안 해도 돼요. 일기장에 다 있어요. 수진이는 일기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았어요. 수진아,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수진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어요. 11월 15일. 이제 정말 힘들다.
결혼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무섭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아들 행복한 모습 꼭 보고 싶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월 22일. 결국 아이들이 알게 되었다. 병원에 실려왔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볍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미안해,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엄마가 너무 겁쟁이였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과연 민호의 결혼식을 볼 수 있을까? 복도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수진이, 남편, 그리고 지은까지 모두 모여서 울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주치의 선생님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수진, 민호, 지은, 그리고 남편 철수까지.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가족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얼마나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2주에서 3주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주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간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통증 완화에만 집중해야 할 단계입니다. 선생님, 항암 치료라도 하면 안 될까요? 남편 철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몸 상태로는 항암을 견디기 힘듭니다.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선생님이 나간 후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주. 민호 결혼식까지는 3주 남았는데. 엄마. 수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울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니?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요? 수진이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5월 3일자 보세요. 수진이가 오늘 회사 일로 힘들어 보였다. 말 걸까 하다가 참았다. 괜히 짜증낼까봐. 엄마가 저 눈치를 보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월 15일자. 수진이가 반찬이 짜다고 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간을 잘 못 맞추나 보다. 미안해, 딸아. 엄마는 사과하셨는데 저는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너는 잘못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불평만 했잖아요. 너는 몰랐잖니. 엄마가 숨긴 거야. 그게 변명이 되나요? 딸이면 알아야죠.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몰라요. 수진이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엄마가 아침마다 힘들게 밥 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 수진아, 엄마 시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잘할 수 있을 텐데. 매일 아침 고맙습니다 하고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같이 TV도 보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오후에는 민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지은이는 집에 있어요.
혼자 생각 좀 해보고 싶다고.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 결혼식 미룰까 봐요. 왜? 날짜 다 잡았는데. 엄마가 이러신데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그냥 미루는 게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내 결혼식 보려고 버틴 거야. 내가 미루면 엄마가 더 미안해. 하지만 제발 예정대로 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지은이한테 엄마가 차갑게 대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지은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일기장에 지은이가 좋은 아이다. 우리 민호 잘 만났다. 하지만 나한테 웃을 힘이 없어서 어떡하지. 지은이가 오해할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엄마는 지은이를 걱정하고 계셨는데 저는 엄마를 오해했어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에요. 아니야, 민호야. 너는 착한 아들이야. 아니에요.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민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 철수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는 제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어? 앉아. 나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팠는데 나는 몰랐어. 등산만 다니고 친구들만 만나고. 괜찮아. 내가 말 안 했잖아. 말 안 했다고 몰라도 돼?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화장실 가는 소리 들었어. 구역질하는 소리도 들었어. 근데 나는 못 들은 척했어. 여보. 왜냐면 알고 싶지 않았거든.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무서웠어. 철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당신이 아픈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더 편했거든. 그리고 처음으로 철수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결혼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철수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더 신경 썼으면, 더 물어봤으면. 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잘 살아야지. 애들도 있잖아. 애들이 뭐야? 나는 당신이 필요해. 철수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있어줘.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아. 고마웠다는 말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여보, 30년 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군 것밖에 없어. 화내고, 짜증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니야.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 거짓말 마. 나 나쁜 남편이었어. 철수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주.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이었어요. 영수나 나야. 오늘 병원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애들이 다 알게 됐다며? 응. 이제 다 알아. 그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혼자 아파하는 것보단 낫지. 경희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나 내일 갈게. 같이 있어줄게. 고마워, 경희야.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댔어요. 11월 25일. 의사가 2주라고 했다. 민호 결혼식까지는 3주 남았다. 안 되겠다. 꼭 버텨야 한다. 애들이 다 알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편하다. 하지만 애들이 너무 자책하고 있다. 미안해,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겁쟁이였을 뿐이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펜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호의 결혼식. 그것만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웃으며 지은의 손을 잡는 모습, 그것만 볼 수 있다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결혼식 날까지 꼭. 결혼식 전날 토요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부터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산소량을 높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수진이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수진이는 벽에 기대서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내일 민호 결혼식이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결혼식? 내일이지? 네. 하지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미뤄도 돼요. 안 돼.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 꼭 가야 돼. 약속했잖아. 엄마. 민호는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가족들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내일까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내일 하루만이라도. 수진이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제 곁을 지켰어요.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경희가 왔습니다. 영순아. 경희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진작 가족들한테 말했어야 했어.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니야. 경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영순아, 내일 결혼식 꼭 가야 해. 알았지? 민호 웃는 얼굴 봐야지. 응, 갈 거야. 꼭. 경희는 한참을 제 곁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혼자 울고 있었잖아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교실까지 따라와서 창문 밖에서 저를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제가 울음을 그치고 웃을 때까지요. 기억나? 그때 엄마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 주셨죠.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 마. 그 손짓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수진이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저희를 지켜봐 주셨어요. 조용히 멀리서 저희가 힘들 때마다. 근데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어요.
수진아, 이제야 보여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행복했어? 거짓말이에요. 일기장에 다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수진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일까지만 버텨주세요. 민호 결혼식 가셔야죠. 그게 엄마 소원이잖아요. 그래, 갈게. 결혼식 당일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네요. 담당 간호사가 놀라워했습니다. 회강 반조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주치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식 가야 해요. 엄마도 가실 수 있으세요? 가야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하지만 몸 상태가 괜찮아. 엄마, 갈 수 있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동식 침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산소호흡기도 가지고 가야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와서 제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엄마 예뻐 보이셔야죠. 고마워. 딸아. 지은도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결혼식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은아, 예쁘다. 우리 며느리.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후 2시 결혼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특별 차량으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간호사가 동행했습니다. 결혼식장 뒤편에 마련된 특별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식장 안이 보였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이어서 지은이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고마워. 하늘이 이 순간을 볼 수 있게 해줘서. 민호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랑 박민호 씨는 신부 강지은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필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신부 강지은 씨는 신랑 박민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필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서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포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단상을 내려왔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민호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은도 달려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식장 안의 하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시지만 제 결혼식을 보기 위해 병원에서 오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3개월 동안 혼자 아파하시면서도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결혼 준비가 망가질까 봐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서운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셨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늦기 전에요. 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다시 제 곁으로 왔어요. 엄마, 평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행복해라. 지은이, 잘 만났어. 엄마는 이제 마음 편해. 엄마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 이제 소원 다 이뤘어. 수진이가 달려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좀 더 함께 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할게요. 남편 철수도 옆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경희도 와 있었어요. 멀리서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웃고 울고 고생하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고마워. 내 가족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들의 결혼식을 봤으니까요.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적처럼 깨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결혼식. 봤어. 행복했어? 제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평온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다음 주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회광반조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일주일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병실에 왔어요. 교대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그냥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좋아. 네, 엄마.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어릴 적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요. 기억나?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다 지나가 그 한마디만 하시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 품이 정말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처럼 따뜻한 엄마가 될게요.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민호와 지은도 매일 왔습니다. 신혼여행도 미뤘어요. 어머니,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너희 신혼 망쳤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은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남편 철수는 매일 아침 병원에 왔어요. 꽃을 들고, 신문을 들고, 과일을 들고, 여보, 오늘 날씨 좋던데. 창문 좀 열어줄까? 응, 고마워. 아니야. 내가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철수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당신한테 잘 못해줘서. 아니야.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 거짓말. 나 나쁜 남편이었어.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더 잘할게. 다음 생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 당신밖에 모르는데. 철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경희도 매일 왔어요. 영순아, 오늘도 왔어. 고마워. 경희야. 뭘, 우리 사이에. 경희는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영순아. 너 정말 잘 싸웠어. 응? 아들 결혼식까지 버텨낸 거 보통 사람은 못해. 근데 넌 해냈어. 엄마니까. 할 수 있었어. 그래, 엄마니까.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순아, 나 너 없으면 어떡해. 40년 넘게 친구였는데. 괜찮아. 너는 잘 살아야 돼. 약속해. 너희 애들 잘 챙길게.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내가 옆에서 봐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빛이었어요.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가 예뻐요? 노을. 오랜만에 보는 노을. 수진이가 창문을 더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잘 보여요? 응, 고마워. 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야. 너희는 바쁜데 엄마 때문에. 엄마, 그만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 컸어.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엄마. 알았어요. 민호야, 지은이, 잘 사랑해. 행복하게.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아니야. 나도 곧 갈게. 철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경희는 물론이고 제가 다니던 성당 신자들, 이웃들, 민호와 수진이의 친구들까지. 빈소에는 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진이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압니다. 평범함 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있었는지를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걱정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저희의 행복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것이 엄마였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수진이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수진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민호야, 지은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아이를 낳거든 사랑으로 키워라.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보, 고마웠어요. 30년 넘게 함께 해줘서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모두에게 엄마를 기억해줘. 가끔씩이라도 생각해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할 거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안녕. 빈손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수진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여유롭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민호와 지은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영아였습니다. 할머니 영순의 영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딸 봐주세요. 예쁘죠? 민호가 할머니 산소 앞에서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닮아서 정말 예쁠 거예요. 철수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왔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철수는 산소 앞에서 매주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 모두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매년 제 생일이 되면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 민호, 지은, 철수, 그리고 꼬마 영아까지. 경희도 함께였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초를 켜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한 장씩 읽었어요. 2023년 5월 3일. 오늘 수진이가 대학 입학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2020년 8월 15일. 민호가 처음 자전거를 탔다. 넘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잘하네. 2015년 6월 20일. 오늘 여보와 결혼 20주년. 행복했던 20년이었다. 일기장을 읽으며 가족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소중히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기억하며 살 차례예요. 철수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웠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꼬마 영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여기 엄마 가슴 속에도 계시고. 민호가 영아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영아도 가슴 속에 할머니 계셔? 그럼 영아는 할머니 이름을 가졌잖아. 할머니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영아는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영아예요.
가족들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웃으며 손 흔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잘 있어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엄마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